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양정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철이 소위 삼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왼팔 무슨 팔 해가지고 삼철이라고 유명하죠. 비서 출신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양정철 씨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장세동처럼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최근 주변에서는 그처럼 의리를 지켜가지고 문재인 퇴임을 묵묵히 준비할 것이다. 끝까지 자기는 관직에 안 간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행을 떠나겠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처럼 각 신문이 다퉈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인자로 통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맡은 적이 저번에 민주연구원 원장 하면서 온갖 거에 다 간섭을 다 했죠. 그가 아마 대부분 다 판을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 대통령 복심으로 이렇게 불리는 양정철 씨 586이죠.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 다시 외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는 또 이분이 공직 안 받고 뉴질랜드, 일본 등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했던 첫 번째 외유,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의 이번 미국행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좀 야인이었지만 양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많이 미쳐왔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그가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려면은 대통령에게 달콤한 소리, 고개 끄덕이는 소리보다 눈을 부라리고 그 다음에 반문을 하고 혼을 낼 수 있는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언입니다. 고언. 근데 이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고언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정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번 소위 만회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회할까 법을 그냥 막 주조를 해냅니다. 176석 주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만들어냅니다. 과반수가 넘었다고. 이게 됩니까? 히틀러 나치스도 말이죠. 처음에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된 겁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당에서 다 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나치스가 된 겁니다. 하다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아무리 4년 동안 했어도 자, 국민들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눈을 점점 더 크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국민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민주주의 훈련을 안 받은 것 같지만 최고로 많이, 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60년대 4.19 혁명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학생한테 물 떠다 줘, 먹을 것 줘, 막 길거리 데모하면 야샤 야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래서 나라가 그때 피폐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데모를 하면서 그냥 그 당시에 소위 북한 잔당들, 공산주의 잔당들이 또 어디 북으로 가자 하고 또 공작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나라가 어지르니까 그때 5.16 군사혁명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 생산에서 국민 소득이 60불. 지금 이것이 지금 3만 불 시대로 이끌어 나간 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동력입니다. 자유를 여기다 이 땅에 심어준 분은 누구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심어준 그래서 급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의식을 증대시키고 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 정권이 아무리 없애려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
한미동맹도 그렇습니다. 70년 넘은 혈맹인데 간물이 한미동맹을 부수려고 얼마나들 노력했습니까? 그래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국민 속에 딱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의 핵심 덕목은 의리다. 의리는 장세동이다.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장세동과 이분하고는 틀립니다. 장세동은 경호실장이었고 그는 창의력이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경호 업무에만 충실하고 의리를 지켰죠. 그렇게 보는 게 정당합니다. 근데 양정철은 정치 참모로서 많은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리도 조금 달라요. 사관학교를 나온 장세동이 군인의 같이 전투 사활을 걸고 월남전에서 함께 그 밑에 있었고 그 위에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고 이런 등등의 관계였고 또 공수여단장 할 때 상관 할때 전두환 장군이 공수여단장 할 때 완스타다라고 할 때 또 그 밑에 참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랜 세월 맺어진 그 의리 그거하고 이 정치 참모 해가지고 비서관 했다고 하는 거하고 덕목이 다릅니다. 근데 같다고 그런 의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요즘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미국 싱크탱크 CSIS 있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거기 개군 연구원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다 합니다. 미국 가는 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미국 가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을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인식이 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금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친중, 친북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적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농도가 너무 깊게 나가고 너무 깊이 간다면 그리고 반미를 갖다가 가끔 발언하는 것이 무슨 뭐 패션 유행처럼 돼 있었던 지난 4년들 본다면 그거는 얼마나 위험하고 나중에 후회를 배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정철 씨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싱크탱크 미국 싱크탱크로서 유명한 그 전략연구소 거기 많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무슨 또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랜드 연구소라든가 아주 훌륭한 그 띵크탱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평 50 때는 화평 그 정무수석 했던 분은요. 그 화평 그분은 정말 지력과 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최고로 강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간 곳이 어디냐? 자의반 타의반 나간 건데 나가서 오랫동안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던 데가 바로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소위 그런 연구소에 이렇게 가면은 공부를 참 많이 할 수 있고 깊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얼뜻 그 허평 씨를 생각하면서 이분도 좀 깊은 덕목으로 허평 씨는 원래가 깊은 사람입니다. 띵킹 파워가 아주 생각하는 사고력이 깊고 어떤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생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화 이거 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허평 씨거든요. 이제 그분이 원래가 시킨 겁니다. 아, 그때 이제 그 총장으로 이대 총장이었던 이대 총장이 와서 문교부 장관을 하면서 그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청와대에서 이 허평 씨입니다. 교복 자유화, 뭐 두발 자유화 모든 걸 좀 자유롭게 하자. 해가지고 그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과감하게 풀어 해친 사람이 바로 하평 씨인데 이 양정철 씨가 그렇게 될 소양이 있는 사람 같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돼서 뭔가 국가 발전에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그 핵심 가치와 시장경제의 논리, 또 한미동맹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헌법에 맞는 소위 국정 운영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권력 2인자가 공직을 맡지 않은 것은 뭐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와평 씨도 그 뒤로 헤리티지 갔다 와서 이분은 오히려 배타됐습니다. 왜 배타됐느냐? 모략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많이 이거 했지만 이분이 만약에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대한민국이 번성했을 것이다. 이런 더 번성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네, 뭐 이건 여담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양정철 원장의 그 거취를 놓고 끊임없이 말은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문 대통령이 부담될 바에는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 뭐 이렇게 말해왔지만은 임종석 노영민 실장의 결례가 될까 봐 청와대 금방도 안 갔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는 뭐 정치하고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것 그것도 좀 뭐 좀 그렇죠, 그죠? 이 586들은 586의 기본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인식이 된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 양정철 같은 분이 가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맞았으면 오히려 저는 보면서 그런 걸 오히려 더 느꼈다. 그래서 그 제 느낌을 갖다가 양정철이가 미국 가는데 뭐 장세동처럼 문을 지키겠다. 그건 참 좋다. 문을 지키되 사고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가 자유롭고 시장 경제에 맞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이행해낼 수 있고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176석의 그런 좋지 않은 행위는 마음대로 가는 행위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것이 좀 개선시키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영향을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저는 양정철에 대한 얘기를 무슨 뭐 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솔직히 했는데 이분이 장세동처럼 문을 지키겠다 하니까 지키려면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의식의 전환. 그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걸 지키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줘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니겠느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해봅니다. 결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문 대통령 마지막 비서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역할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에, 누군가를 할 것인가? 하지만 퇴임 후에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지가 정권 재창출인데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의 한 정치 행위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미국의 CSIS 선임연구원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또 시장경제 또 실체 문화적이고 정말 문명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한번 기르고 와서 대통령의 그 에너지를 한번 심어주면 어떨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여하튼 이 시대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무슨 태양이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자유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바로 그러한 태극기, 그러한 애국가 퍼지는 고도 성장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가 판을 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같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올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